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올해도 축제 없는 봄. 상당수 취소, 온택트로 전환.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K-윌의 Love Blossom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올해도 축제 없는 봄, 상당수 취소, 언택트로 전환이었습니다. 3월부터 5월 이 봄 시즌에 축제가 엄청 많죠. 저도 방송을 지역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역 축제들 참 많이 다녔습니다. 산수유 축제, 매화 축제, 벚꽃 축제, 아카시아 축제, 곤충 엑스포, 한평 나비 축제 이런 것도, 쭈꾸미 축제, 이런 다양한 축제들이 열려서 축제의 계절로 불렸었는데 아쉽게도 올 봄에는 축제들이 많이 못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시군에서 축제를 취소했더라고요. 해도 언택트 축제로 열린다고 하네요. 지역 TV로 구경하고 또 온라인으로 지역 특산품 판매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축제를 즐기셨던 분들은 좀 아쉬우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과 건강이니까요. 네, 작년에도 이 말 했지만 꼭 내년부터는 북적대는 곳에서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쭈꾸미 축제는 여기지?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베텐러들이 이제 쭈꾸미들로 불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베텐은 쭈꾸미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는 리빙 포인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텐러들의 집단 지성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이죠. 아는 척을 좀 하고 싶다, 내가 방송에 참견을 해서 선물 좀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채팅이나 문자, 고릴라로 참여해 주세요.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로 들어오시면 직접 보면서 들으실 수 있고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채팅 축제가 베텐에서는 매일 열립니다. 서로 지금 쭈꾸미라고 서로를 비하하고 있고, 진행자인 저에게는 이제 삼겹살이라고, 여긴 쭈삼 축제가 벌어지네요 라고 하신 분들 많습니다. 살찐 쭈꾸미 이런 얘기들이 오고 있는데, 미래에 제가 잘못되면 싹 다 고소할 분들이죠. 노후연금이라고 봅니다. 축제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배성재 10,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 고민엔 브로앤팁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 남성 화장품 브랜드 브로에서 브로 포맨시카 올인원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저희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도 있습니다. 샵 1077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그냥님, 베리가 K리그 중계할 때 항상 사과 패드를 들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중계할 때 수트는 자신의 옷을 입고 가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중계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제 종이로 인쇄해서 가는 것보다 페이퍼리스? 그런 느낌으로 태블릿 PC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좋은 게 뭐냐면 바람이 불면 종이 날아가는데 이건 날아갈 리는 없어요. 근데 종이가 더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수트는 제 옷입니다. 안 맞아 보이나요? 그렇고요. 몸뚱아리 때문에 폰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폰 아니고 패드입니다. 최영주님, 웹디자인 하는 사람인데 손목이 항상 아프네요. 베디는 고질병 같은 거 없으세요? 고질병은 없습니다. 손목이 진짜 많이 아프시겠네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손목 이런 거 보호하기 위해서 좀 개발된 제품들 있지 않나요? 마우스도 이렇게 좀 세로로 세워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던데. 채팅창에 고질병은 먹는 겁니다. 비만입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차단해드리고요. 자, 5291님, 부모님이 최근에 번호를 바꿨는데 이제 가족 번호도 다 못 외우겠어요. 스마트폰에 폐해겠죠? 라고. 마음 먹으면 외우죠. 본인이 안 하는 거죠. 이걸 꼭 폐해까지 갈 필요 있어요? 가족들 정도는 외울 필요 있지 않나요? 초초코코님, 과민성 대장증후군인데요. 면접 때 긴장해서 면접을 망했어요. 오래간만에 본 면접인데 슬프네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인데 면접을 망했다는 건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건가요? 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었길 바랍니다. 예.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이분들. 마음을 어떻게든 이 심리적으로 좀 가라앉히는 법을 좀 익혀야 될 것 같은데. 채팅창에 여러 가지 참사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미정님, 재택근무 중인 한 마리의 쭈꾸미 아줌마입니다.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텐에 돗자리 깔았어요. 오늘도 잘 놀다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주머니라고 하셨는데 뭐 그 여자 베텐러분들에게 저희 쭈꾸미라고는 안 합니다. 예, 남자들만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8410님, 검도관이 10시에 끝나고 집 가면서 항상 듣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드네요. 버티고 있는데 점점 지쳐갑니다. 힘내라고 한번 해주세요. 인천 전무 검도관 파이팅! 예. 뭐가 힘드신지 모르겠지만 예. 아마 뭐 코로나 때문에 네, 회원들도 줄고 그러신 거 아닐까요? 예. 파이팅입니다. 저도 그 검도 잠깐 한번 배워보려고 입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죽도랑 이런 거 다 사놓고는 안 했네요. 예, 장비병만 걸려가지고. 2552님, 남편이 선생님인데 급훈을 정해야 한다네요. 재미있는 급훈 추천 좀 해주세요. 고등학교이고 남녀공학입니다. 저의 인생 모토 중에 하나는 불편한 게 편한 것이다 인데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에게는 별로 먹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직장인들에게나 먹힐 것 같고 뭐 할까요? 먹는 게 남는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군대나 가자. 남녀공학입니다. 예. 그래요. 우배시살. 예. 그래요. 잘못되지 말자. 그래요. 결혼은 비즈니스다. 예. 베텐에서는 급훈으로 쓸만한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방구석 지식인들이 시시껄렁하고 보잘것없지만 언젠가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써먹을 수도 있을 법한 얄팍한 꿀팁을 대방출합니다.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이 코너를 들어놓는 게 좋다. 남이춘의 리빙 포인트. 이름 끝에 춘자만 붙이면 모든 게 별명이 되는 별명부자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베텐 처음 시작하던 5년 전만 해도 별명이 뭐 야구 여신, 야구 여신 너무 많죠. 네. 그리고 뭐 태콩 이 정도였는데, 네. 예 지금 뭐 별명이 너무 세진 게 많습니다. 남이춘, 광탈춘, 어깨 깡패, 억강춘, 칸태진. 네. 예 베텐에서 별명이 많이 생겼죠. 맞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은 이제 하프칠순 춘. 네? 예. 그런 별명이 생겼었나요? 지금 채팅창에 하프칠춘이라고 많이 오고 있고요. 금시초문입니다.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장 애착가는 별명이 있다면 저는 그냥 일단 남이춘. 남이춘. 네. 예. 너무나 다른 사람들도 딱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엄청 독특하고 좋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 미스 춘향이야. 네. 남이춘. 외부에서 다른 일하고 그럴 때도 다 남이춘 뭐 이렇게 하나요? 네. 그리고 저랑 윤태진과 남이춘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남이춘은 아는데 윤태진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약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국회가 더 잘 나간다. 아니 근데 예.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베텐 통해서. 채팅창도 본명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생각해보니까 남이춘은 계속 그 해마다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그쵸? 네. 뉴 남이춘들도 있겠네요. 그쵸, 있겠죠. 아. 네.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근데 남이춘은 저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명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고유명사 별명 같지만 생각해보면 다른 남이춘들도 있긴 한데 하지만 제일 유명한 남이춘. 그분들은 이제 미스 춘향. 어. 저는 남이춘. 2021년 남이춘도 있을 텐데. 있죠. 예. 네. 견제 중이다. 선점 효과가 이런 것이다. 남이춘 내 거. 다들 남이춘 특집 하자. 뉴미춘 부르자. 남한춘. 예. 자, 지난주에 SNS에 베텐 지분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제작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옛날엔 베텐 것만 막 올리다가 맞아요. 요즘에는 좀 시들해졌는지 아니면 저기 또 다른 일들이 더 재밌어졌는지 베텐 SNS가 별로 안 온다 싶었는데 바로 엊그제
네. 베텐 그리고 제가 잔뜩 나오는 땡튜브를 막 올렸더라고요. 네, 업로드를 제가 네.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요. 생일 영상 네, 재밌어요. 재밌다고요? 봐주세요. 네,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정떼기 들어간 거 아니냐? 배신각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아유, 무슨 소리이십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좋은 지적이었다고 하신 분 있고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충성서약 다시 하자. 네. 탈주 대비해서 뉴미춘 부르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없습니다 뉴미추는. 뉴미춘 없어요? 네, 뉴미추는 없어요. 뉴미춘은 방송가엔 없다. 나뿐이다. 나만. 나만. 네. 알겠습니다. 김현빈님, 베디 이번에 대학교 들어간 예비 파스입니다. 제가 남고를 나왔는데 그래서 여자애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고 친해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춘 누나가 좀 알려주세요. 오. 볼펜 같은 걸 빌려볼까요? 예? 여자한테 말 걸려고 볼펜을 빌려라? 네. 어. 그리고 돌려줄 때 좀 뭔가 초콜릿이라도 같이 주거나 이러면. 그런 그럼 되게. 후진적 방식으로 펜 빌린 다음에 감사합니다. 펜 빌렸으니까 네. 초콜릿 드릴게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꼭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디? 베디는 이렇게 친해지려고 어떻게 접근을 하시나요? 왜 친해져야 되는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왜 말을 걸고 친해지려고 하는 것인지. 친구가 예. 있으면 좋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내 법적인 어떤 권한이 있을 때만 말을 거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일부러 뭘 만들려고 하면 100% 티가 나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예를 들면 교양 수업을 들으면 자동으로 조편성은 해야 되잖아요. 그쵸. 조별 과제를 해야 되고. 맞아요. 그걸 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그거 말고 어쨌든 대학교는 공부하는 데 아닌가요? 맞아요. 예. 비싼 등록금 내고 공부하는 데니까 공부하다가 우연히 옷깃이 스치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가는 것부터 일단 잘못됐다. 되게 괜찮은 방법이네요. 뭐요? 그리고 뭔가 베디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을 걸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걸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집 학교 하세요. 4년 동안. 그러다가 뭐 잘 되면 어차피 한 명과만 사귀어도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자, 채팅창에 그래서 포기하라는 거지? 라고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옷깃을 스칠 수 있다. 자,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자 리빙 포인트 코너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매주 어떤 상황을 드리면 그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 무엇하면 좋을지 소소한 꿀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제는 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주제 달고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주 정해진 주제는 게시판에 미리 올려둔 주제 공지글에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생방송 중에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고릴라로도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재밌는 주제와 사연을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리빙 포인트 윤태진 씨의 모노 드라마로 소개해 드립니다. 하루 종일 촬영을 하고 집에 왔더니 배가 많이 고프네요. 근데 딱히 해먹을 것도 없고 배달 음식 시키기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럴 때 끓여 먹는 게 라면 아니겠습니까? 자, 라면 한번 맛깔나게 끓여볼까? 먼저 물을 붓고 물이 끓으면 면하고 건더기 스프 넣고 물이 너무 많나? 좀 버려야겠다. 어떻게 물 너무 많이 버렸는데? 그럼 뭐 생수 좀 더 넣을까? 또 너무 많이 넣었네? 그럼 좀 버려. 자, 어디 국물 맛 좀 볼까? 이게 무슨 맛이야? 너무 밍밍한데? 그래. 베텐라면 토핑 월드컵에서 간마늘 넣어주라고 했으니까 마늘 넣고 심폐소생해보자. 이렇게 간마늘까지 넣었지만 국물 조절 실패로 라면은 망했어요. 라면을 맛있게 잘 끓이는 사람들은 간도 잘하고 토핑도 팍팍 넣으면서도 잘만 끓이던데 저도 맛있는 라면 좀 먹고 싶네요. 도와줘요. 베텐라면. 리빙 포인트의 첫 번째 주제는 라면을 맛있게 끓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게 좋다. 나만의 라면 맛있게 끓이는 꿀팁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라면을 뭐 자주 드시나요? 아니요, 전 라면을 자주 안 먹습니다. 진짜 가끔 먹는 것 같아요. 좋아하세요? 그렇게 막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신기하게 또 당길 때가 있어요, 라면이. 그럴 때 이제 라면을 끓여서 먹곤 합니다. 나만의 어떤 꿀팁? 저는 저 간마늘이 비법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간마늘 항상 넣어요. 마늘을 넣는다? 네, 간마늘 넣고 뭐 표고버섯, 뭐 느타리버섯 이런 거 조금씩 넣고 콩나물 넣고 양파 넣고 마지막에 파 넣고 이러면은 진짜 맛있는 라면이 돼요.
그거를 태호좌에게 시키나요? 아니요, 제가 합니다. 끓여와 동생아. 아니고 약간 제가 그렇게 끓여서 먹어요. 어, 양파도 넣고. 많이 넣으시네요. 네, 거의 근데- 전골 느낌으로. 근데 토핑을 되게 많이 그렇게 넣으면은 엄청 그냥 인스턴트 라면이 아니라 요리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네, 추천드립니다. 럭셔리한 라면이네요. 저는 뭐 라면 딱히 가리진 않습니다. 누가 뭐 아. 라면을 못 끓였네, 잘 끓였네 이렇게까지 따지도 않고 그냥 빨리빨리 끓여가지고 예, 바로 먹는 걸 제일 좋아하고요. 빨리 먹는 거. 예, 그래서 라면에 웬만한 뭐 냉장고에 있는 것들 적당한 것들은 다 집어넣는 편입니다. 집어넣긴 하세요? 그렇죠. 열었을 때 일단 계란 넣는 걸 저는 제일 아 좋아하고요. 맞아, 저도 계란 넣어. 근데 이제 달걀 푸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국물이 탁해진다고. 네. 근데 저는 넣는 편이고. 넣어서 이렇게 휘저으시나요? 아니요. 넣어서 위에 약간 그 수란처럼 떠 있게 한 다음에 아. 내가 터뜨려야 돼요. 내가 면을 집을 때, 첫면 집을 때 주룩하면서. 터져서 거기에 노른자가 이렇게 은건하게 있는 게 제일 그 첫맛. 오, 예, 그걸 좋아합니다. 배가 요동칩니다. 네네네. 네. 자,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 많이 보내주시고, 예전에 저희가 라면 맛있게 끓이기 월드컵 했을 때 마늘 넣는 토핑이 우승을 했었어요. 진짜 맛 예. 달라져요, 확. 그 이후로 제가 한 번도 마늘 넣고 해본 적은 없긴 합니다. 아. 예, 여러분 사연 또 보내주세요. 네. 자, 리빙 포인트 나눠봅시다. 네. 칩쿠키님, 콩나물을 넣는 것이 좋다. 소량의 콩나물로 아삭한 식감과 더불어 국물의 깊은 맛을 더해주고 면의 느끼함도 잡아줄 수 있다. 추천. 저도 콩나물 좋아합니다. 숙주 넣어도 돼요. 숙주요? 네. 숙주는 안 넣어봤는데. 괜찮아요. 저는 콩나물 넣는 방법을 모르다가 제가 학창 시절에 라면을 굉장히 잘 끓이는 그 라면 가게가 있었어요. 그 삼청동 쪽에 네. 정독도서관 앞에 있는 라면집인데 지금도 아마 유명할 겁니다. 근데 거기를 처음 갔을 때 뚝배기 라면을 끓여주시는데 거기 콩나물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있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유명해졌었어요. 먹으러 간 것 같아요, 저. 제가 학창 시절에 그냥 동네에서만 유명했었는데 이제는 막 맛있는 집 정보들이 돌기 때문에 맞아. 거기 맛있어. 거기다 뚝배기 라면을 끓여주시고 꼭 단무지를 주시고 맞는 것 같아요. 응. 예, 그리고 거기 콩나물. 가보셨어요? 가본 것 같아요. 누구랑? 친구랑 갔겠죠? 친구랑. 네. 누구랑? 아니 채팅창에 다 물어봐요. 라면남 누구냐? 예. 근데 거기 라면이 맛있는 게 뚝배기에 나와서 끝까지 뜨겁게 먹을 수 있어요. 뜨끈하고. 네, 그래서 예. 맛있게 너무 먹었어요. 괜찮아서 저도 이걸 왜 몰랐을까?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때쯤에 뚝배기를 이제 집에 있는 걸로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했었죠. 예. 아마 지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예. 제가 중고등학교 때 유명했던 집이니까 진짜 오래된 집이죠. 다음은요. 이태경님, 특정한 장소에서 끓이는 게 좋다. 비장의 레시피가 아니더라도 산 정상이나 강변, 고속도로 휴게소, 만화방, PC방에서 먹는 라면은 대체 왜 때문에 그렇게나 맛있는 거죠? 공간 보정이 꽤 큽니다. 그렇죠. 맞아. 언제 먹느냐, 어디서 먹느냐. 군대에서 근무 마치고 먹는 뽀글이. 예. 그 사실 뚝배기도 아니고 냄비도 아니고 그냥 봉지에다가 끓인 라면인데 그게 그렇게 꿀맛이거든요. 그 시간이니까. 예. PC방에서 라면 먹어보셨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예. 저 진짜 요즘은 못 먹었지만. 먹어보고 싶은데. 예. PC방, 만화방 이런 데서 먹으면 그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진짜 꼭 한번 저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다음은요. 배고픈 콘땡님, 냉동고 구석에 남아있는 떡국떡, 어묵, 만두 등 부가재료들을 넣는 게 좋다. 특히 떡국떡을 넣으면 국물이 살짝 걸쭉해지면서 더 맛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끓이면 양도 많이 부족하고 밥을 말아도 2%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떡국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떡라면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떡 때문에? 그러니까 면이라는 완벽한 탄수화물이 안에 빠져 있는데 거기다가 왜 또 다른 탄수화물을 넣어야 하느냐. 질이 다른 그렇죠. 거군요. 이게 사실 탄수화물들은 서로 어느 정도 충돌을 피해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면을 다 먹고 남은 국물이 아깝기 때문에 밥을 말아 먹는 거지. 그건 괜찮고. 예, 거기다가 다른 탄수화물 만두 정도만 가능. 만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전 좋아합니다. 떡 들어가는 떡국 거. 떡 들어가는 거 좋아요? 떡 들어가는 거 좋아요. 떡라면. 그래요. 다음요. 위대한 배오동탕님, 물을 면이 담가질 정도로만 넣고 찬물에 바로 스프랑 면도 같이 넣고 끓이세요. 뚜껑을 닫은 다음 시간 4분 알람 맞춰놓고 바로 먹으면 최고. 이거 분식집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해요. 찬물에 그냥
넣는구나. 끓이지 않고. 분식집은 많이 끓이고 이래야 되니까 그 사이에 부를까봐 그러신 거 아닌가요? 오, 신기하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김준현, 유민상 그리고 배성재님. 먹고 남은 라면 국물로 계란찜을 해먹는 게 좋다. 라면을 전부 건져 먹고 남은 라면 국물에 계란 2개를 풀어놓고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리면 라면 국물을 잔뜩 머금은 계란찜이 완성됩니다. 정말 맛있어요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야, 이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식인데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먹고 남은 라면 국물로 계란찜을 해라. 오. 계란찜이 원래 좀 밍밍한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괜찮겠는데? 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오호. 그러면 이 국물도 버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겠네. 예. 채팅창에 배형 침 좀 삼키고 얘기해라고 하셨는데 베디어 찬가 듣고 이따 뵙겠습니다.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110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자 리빙포인트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라면을 맛있게 끓이기 위해서는 무엇 하는 게 좋다인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대요. 지금 다들 굉장히 라면 땡겨하고 계시고 네. 좀 빨리빨리 소개해 볼까요? 네, 미춘 오구지님. 사골 국물이나 미역국 국물로 라면을 끓이는 게 좋다. 진하게 우러나온 국물에 라면 스프의 맛까지 어우러져 금상첨화. 참고로 삼계탕 국물로 끓였을 때 제일 맛있었습니다. 야, 와, 맛있겠다. 사골 국물은 일단 100% 맛있을 거고 그쵸. 미역국으로? 그 미역국 라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호. 미역맛 라면? 아니 이건 있죠. 보통 이제 뭐 횟집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새우를 먹잖아요. 네. 딱새우 같은 거. 네, 네, 그리고 네. 머리 같은 거 떼어 놓으면은 아주머니가 이제 가져가시면서 이따가 라면 끓일 때 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넣고 끓이면 진짜 국물 시원하거든요. 삼계탕 국물? 제가 너무 지금 석션이 필요한 느낌. 허라라라라 소리가 채팅창에 마스크 다 젖었겠다. 다음은요. 7164님. 저만의 꿀팁은 라면에 황태채를 넣고 끓이다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국물이 정말 시원해요. 황태채를 넣고 끓이다가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이렇게 떡 네. 와, 이거 슬로우 모션으로 그 왕관 물방울 되는 뽀왕 소리 나면서. 예. 황태채를 넣고 완전히 해장이겠는데요. 굉장히 플렉스해서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라면은 럭셔리하게 먹는다. 그러니까요. 괜찮네요. 괜찮아요. 한 끼를 네. 먹어도. 김영욱님. 요즘 대세 김치 시즈닝을 넣는 게 좋다. 신세계를 경험할 것임. 이게 뭐예요? 김치 시즈닝? 김치 이렇게 맛 나는 양념 같은 건가요? 양념인가 봐요. 김치 양념. 다들 굉장히 럭셔리하게 드시는데 이런 게 있어요? 베텐러분들 일단 라면에 대한 오. 철학들이 다들 대단하시네. 파우더 같은 게 있네요. 김치 파우더. 아하, 고춧가루가 아니네요. 이거는 김치가루네요. 맛보고 싶다. 신기하다. 일단 용어가 멋있는데 네, 네. 김치 시즈닝. 네, 다음은요. 8579님. 라면이 싱거울 때는 액젓을 넣는 게 좋다. 망했을 때 복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간도 잘 맞고 감칠맛도 더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요? 액젓. 이거 한강라면 됐을 때 액젓으로 그러면 처리가 되나요? 저는 MSG 넣었는데 그냥. 그러면 한 방에 끝나요. 그래요? 네, MSG 살짝 넣으면 갑자기. 베텐러들 라면에 다 진심이시네. 액젓을 넣을 생각은 못했는데. 겸손해집니다. 저는 라면 그냥 뭐 좀 물이 많이 들어가도 그냥 먹으시죠. 먹어요. 그냥 뭐 어차피 그냥 그거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런 느낌으로. 다음은요. 네. 2631님. 라면물이 많아서 간이 안 맞을 땐 후추를 조금 넣어주면 좋다. 맛있어져요. 후추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와. 야, 그럼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스테이크 집에서 네. 하는 거. 삐깍. 그죠. 이렇게 그걸로 하는 해도 거. 됩니까? 피칵. 까깍까깍까깍. 사물 소리 진짜 멋있겠는데? 잘내. 예. 후추 괜찮다는 분들이 많네요. 후추 괜찮다. 야, 이거 몰랐던 세계가 이렇게 감칠맛 날 것 같아요. 겸손해집니다. 네. 예, 다음요. 0306님. 싱거울 때는요 쌈장을 넣는 게 좋다. 진짜 MSG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익숙한 듯하면서도 쌈박한 맛이 헤어나올 수 없다.
쌈장. 아 저는 쌈장이 좀 입맛에 안 맞아요. 저 넣어봤거든요. 예. 너무 짜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많이 넣네. 그런 거 적당히 넣으라고요. 아 조금 넣어야 되는 건가? 반 스푼 넣으라 하던데. 그래서 반 스푼 넣었는데. 된장 넣는다는 분들은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쌈장 라면도 치트키라고 하시는 분들 있네요. 지금 다들 경험자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괜찮다. 겸손해집니다. 저도 40년 넘게 라면 먹어왔다고 자부했는데 대충 먹었네요. 네. 그래요? 0758님,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휴대용 선풍기 들고 면이 익을 쯤 계속 들어서 식혔다 담갔다 한 10번 하면 면발이 살아있고 좋다. 추룩 이렇게 굳이 선풍기 바람 너무 씌워서.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에요? 라면은 편하게 먹는 게 이제 매력인데. 약간 면이 더 꼬들꼬들하게 만드는 건가 봐요. 아니 하긴 뭐 라면 먹기 전에 공기를 좀 세주면. 후 하고 불어서 먹긴 하니까. 맞아요. 예. 에어라이징, 예, 선풍기까지. 어허. 네. 이건 그냥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음은요. 김혜솔님, 여름에는요 청양고추와 면만 넣고 끓이다가 물을 아주 조금만 남기고 버린 다음 스프를 넣고 풀어준 뒤 얼음을 왕창 넣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고 좋습니다. 시원하게 아주 좋아요. 냉라면 이렇게. 아 이게 냉라면이군요. 먹고 싶다. 요리를 해서 드시네요 라면을. 하긴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마시는 세상인데 아이스 라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볼 만하긴 하네요. 네, 약간 짜장 만드는 것처럼 만드네요. 채팅창에 그냥 비비면 먹을래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도 냉라면 인정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약간 그 안 드셔보신 분들이 거부감을 좀 표시하긴 하네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커피도 네. 브라질 같은 데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예 없어요. 그래요? 네. 거기 좀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얼음 없어요. 뭐 아이스 커피 없어요. 이러면 커피를 왜 뜨겁게 먹냐고 이런 차갑게 분위기예요. 먹는 네. 그런 분위기 정도로 뭐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라면은 차갑게 누가 먹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 다음은요. 4039님, 스프 넣고 끓일 때 우유 조금 넣고 끓이면 치즈라면 맛 나고 진짜 맛있어서 좋다. 우유가 나트륨 배출하는데 도움도 준다고 하니 일석이조. 치즈가 없을 때는 그런 선택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우유를 넣으면 라면 국물의 색이 약간 변질되잖아요. 그 투명한 느낌이 안 나서 약간 좀.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치즈를 넣는 걸 되게 산문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치즈를 넣어서 먹어보니까 고소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근데 불구죽죽한 라면에 노란 치즈까지는 모르겠는데 우유 하얀 걸 부으면 네. 붓는 순간 거부감이 좀 들 것 같긴 한데. 약간 로제 파스타 같은 느낌 나네요. 아하, 섞어야 되는군요. 그러면. 네. 근데 이건 뭐 어느 정도 팬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요. 채팅창에 백종원 선생님이 땅콩 버터를 약간 넣으면 맛있다고 했다고. 우유를 넣고 땅콩 버터를 넣나요? 그런 더 그렇군요. 파스타 같은 느낌인가? 알겠습니다. 겸손해지네요. 자, 꿀팁 너무 감사드리고 두 번째 리빙 포인트 윤태진 씨의 모노드라마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날에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수중에 돈이 1도 없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풍요 속의 빈곤인가요? 암튼 그래서 이제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진짜 아껴 쓰고 저축하고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아야지. 자, 오늘부터 바깥 나가니까 굶고 다이어트 해야 됐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땅만 보고 다녀야지. 왜냐면 동전 떨어진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기세 나가니까 회사에서 야근하고 밤에 들어와야지. 물값도 아껴야 되니까 화장실 변기물은 3번에 1번 내려야겠어. 이렇게 짠돌이, 스크루지, 구두쇠, 자린고비처럼 궁상 좀 떨면 돈 좀 모아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돈 아껴 쓰고 계신가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도와줘요! 베테너들! 리빙 포인트 두 번째 주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무엇 하는 게 좋다, 무엇 하면 좋을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자, 남이추는 그래서 설거지를 모아서 하는구나 라고 하신 분 있고, 물 아끼려고. 예. 이사 가신 다음에 부지런히 돈 모으겠다고 다짐하셨잖아요. 그쵸? 잘 모으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고백하자면요. 이사를 가니까 또 이제 그 집을 한창 꾸밀 때여가지고 아직 돈을 더 모장 쓰고 있다. 지출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예, 예. 뭐 집에 투자하는 것도 네, 예. 지금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요. 네, 예. 모아야죠. 근데 다시. 원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뭐 짠순이 펑펑 쓰는 스타일? 저는 돈을 모으는 걸 좀 좋아하더라고요. 모아보니까. 약간 스트레스 받아도 모인 돈이 있는 통장을 보면서 열심히 해야지. 약간 이렇게 힘을 얻는 스타일이어서 돈을 좀 모으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또 약간 하나에 꽂히면 생각 없이 쓰기도 해요. 뭔가 빈티지 제품에 한참 꽂혔을 때. 어떤 빈티지요? 옷? 아니요. 옷도 그렇고 뭐 소품들 있잖아요. 인테리어 소품들. 그런 것들. 네. 앤틱하고 막 이런 네. 것들. 그런 거 엄청 예. 비싸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소비를 했어요. 나가는 돈을 막는 것도 사실 모으는 방법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내가 몰고 가는 차를 어디 사고 내지 않는다거나 예. 차도 앤틱해지잖아요. 윤태진 씨는 굉장히 예, 얼마 안 된 차 연식은 안 됐는데 앤틱해지죠.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니니까. 예전에 그랬었죠. 예, 그게 네. 이제 돈 깨지는 것이고. 자, 여러분의 리빙 포인트.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무엇 하는 게 좋다. 뭘 하면 좋을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자, 배성재의 텐 리빙 포인트 두 번째 주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무엇 하는 게 좋다. 소개해 주세요. 네, 추노대기리님 회사에서 저녁을 먹고 퇴근하는 게 좋다. 많은 회사들이 저녁 식대를 지원해주거나 법인카드를 허용해준다. 생활비 중 식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에게 이런 저녁 제공은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는 기회다. 혼잡한 퇴근 시간도 피하고 영양 만점 저녁을 공짜로 먹고 일석이조. 예, 저녁 식대에 지원되는 회사를 다니는 건 좋은 일이죠. 네. 예, 그거 아니어도 뭐 구내 식당이 있는 회사면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먹고 들어가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맞아요. 또 가끔 보면 저도 회사 생활할 때 그 유부남 선배님들, 네. 후배들 예, 저녁 해결하고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해요. 핑계가 된다고. 아, 좀 더 네. 늦게 들어가나요? 그렇죠. 예. 다음은요. 1115님 지인들을 손절하자. 만나면 돈. 이렇게. 맞아요. 예. 또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주로 써야 되는 위치다. 이러면 그냥 집에 있는 게 버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집에 있는 게 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인터넷 결제도 쉽고 핸드폰으로 쉽게 결제하니까 돈을 더 써요. 네, 약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아나와 함께 산책을 하루에 네. 한 2-3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하죠, 예. 하죠. 집에 앉아 있으면 이제 또 사게 되니까. 네, 저도 참 진짜 너무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맞아요. 2번 정도 톡톡 누르면 바로 네. 집 앞에 오니까요. 예, 다음요. 3380님 필요한 물건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며칠 후 본 후 필요 없는 거 빼기. 아, 저 이거 하는데. 저는 이거 하는 건 진짜. 아니고 원래 결제를 하는데 뭐가 실수로 결제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안 오지? 이러다가 그 앱을 딱 켜니까 결제가 아직 안 된 상태로 장바구니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도 될 것 같아. 맞아. 이 효과를 한번 체험했습니다. 맞아요. 시간 지나면. 네. 다음은요. 최훈성님,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사서 먹는 것이 좋다. 단백질은 필요하니까 정육점 가서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한 근 5,000원에 삽니다. 볶아먹고 구워먹고 하다 보면 3일은 저렴한 가격에 끼니 걱정 끝입니다. 뒷다리살을 사라는 거예요? 앞다리살을 그러게요. 사라는 거예요? 둘 다 적어주셔가지고. 그래요. 저도 부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가지고 뒷다리인지 앞다리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문자를 지금 그거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돼지고기 자체가 너무 먹고 싶어졌어요. 예. 네. 채팅창에는 뒷다리살이 싸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 뒷다리살인가 보네요. 그냥 일단 돼지고기가 인셉션이 됐어요. 예. 수육. 네, 예. 수육. 다음은요. 멜리언님, 사 먹을 때도 배달보다는 포장하러 가는 게 좋다. 배달을 시키면 최소 금액도 맞추고 배달비 내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도 할 겸 포장하면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예. 근데 또 분명히 우리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치킨집인데 배달을 해주시는 네. 게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가는 게 또 귀찮. 패딩 챙기랴, 슬리퍼 신을까? 아니 좀 추운 것 같은데 양말을 신어야 되나? 뭐 이게 맞아요.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그냥 배달료를 낸다. 네.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또 생각해 보면 배달료가 요즘 적진 않아요. 맞아요. 비싸죠. 그럼요. 0483님, 셀프 주유할 때 주유기에 마지막 한 방울이 다 들어갈 때까지 쳐다본 뒤 마무리합니다.
안 들어갈 텐데. 한 방울. 주변에 묻을걸요? 뺄 차에 때? 묻으면 되게 기분 안 좋죠. 네. 뭐 어쨌든 그래도 네. 어차피 기름값이 안정되는 게 더 좋고요. 네. 0097님, 퇴근하고 저녁에 일찍 자는 게 좋다. 야식비 아끼고 전기료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 아, 등화 관제를 하고 일찍 자라. 네. 날이 밝으면 일어나고 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사실 등화 관제하고 군인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뭐 전기세도 그렇지만 건강에도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예. 전기장판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일찍 누웠는데 그러네. 등 지져야 돼서 전기장판 키면은 전기세 폭탄. 네. 예, 다음요. 김지훈님,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물건의 가격을 국밥으로 환산하는 게 좋다. 이 돈이면 국밥이 몇 그릇인데 하다 보면 소비가 줄게 된다. 국밥으로. 예, 어떻게 보면은 그 화폐 단위를 국밥이라든가 치킨으로 치환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예, 좋은 생각이긴 합니다. 네. 다음요. 4639님, 하루에 1만 원씩 자동이체되는 적금을 들었습니다. 한 번에 20만 원이 출금되면 출금일에 맞춰 잔고 확인하게 돼서 버거운감이 있는데 1만 원씩 출금되니까 부담도 없고 괜찮은 듯합니다. 하루에 10,000원씩. 오. 저 예전에 적금을 들었는데 그 3일에 한 번씩 인출되는 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얼마씩이요? 아, 그러니까 한 3만 얼마씩? 3일에 3만 원. 이분이랑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 10,000원씩이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럼 1년이면 365만 원. 네. 예. 근데 꽤 저 많이 모이더라고요. 3년 정도 하면 1,000만 원이네요. 오, 꽤 많네. 네. 약간 커피 마실 돈으로 이거 한다. 맞아요, 맞아요. 네. 괜찮네요. 그렇게. 채팅창에 부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근데 중간에 쓰면 못 써요. 못 써요? 네. 왜요? 쓰면 쓰죠. 쓰면 쓰죠. 방법은 다 해지하면 있어요. 네, 해지하면 되는데 네. 안 해지. 은행에서 고객님 이거 이자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래도 하죠. 필요하면. 제 돈인데요. 맞아요. 제가 빼겠다는데. 예, 깰 거면 또 깹니다. 네. 다음요. 1248님, 경제 전문가에게 들은 팁인데요. 충동 구매하고 싶은 상품이 있으면 그거 사지 말고 그 돈으로 그 회사 주식을 매입하래요. 근데 폭락하면 어떡하죠? 이건 좀 모르겠네요. 그냥 살 걸. 주식이라는 것도 방송을 통해서 해라 마라 했다가 괜히. 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굴리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그 뭐 게임회사 지분을 사야 되나요? 그게 좀 이상한데. 근데 그건 좀 괜찮았을 수도 있었겠네요. 코로나니까. 네. 다음은요. 김태경님, 신상을 좋아하고 실증을 잘 내는 친구나 지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생필품, 먹거리, 옷, 가전제품 등 실증을 잘 내는 사람은 새로운 신상이 나오면 기존에 있는 거 안 쓰고 새로 또 삽니다. 그때 옆에서 그걸 다 받아오면 생활비를 아낄 수 있죠. 그럴 것 같긴 해요. 저도 한창 뭐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뭐 물건들 사드리고 막 이럴 때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 주변에 누가 있었으면 다 그냥 줬을 거예요. 근데 과연 누가 받아갔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타노스 건틀렛. 아직도 있나요? 잘. 건틀렛 잘 있죠. 아이언맨 건틀렛. 아. 이런 거 집에 딱 2개가 호미곶 그것처럼 이렇게 딱 있어요. 양손이 다 있어요. 네. 그런 거. 가끔 이렇게 껴서 이렇게 해보시나요? 네? 가끔 껴서 이렇게 해본다고요? 이렇게 안 해요. 이거. 네. 그건 아닌데 방 안에 놔뒀는데 혼자 막 켜질 때가 있어요. 오. 그냥 그러면서 무섭다. 아니 무섭진 않고 그냥 뭐 젖불인가? 어. 쟤도 갈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요. 김나래님, 담배를 끊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모아집니다. 담배값 은근 무시 못해요. 알죠? 라고. 이거 전 담배 안 펴서 모르지만 제일 힘든 거 아닌가요? 이건 담배값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담배 가격만큼 뭐 그걸 상관없이 피우냐 안 피우냐가 더 중요하니까. 맞아. 다음은요. 8579님,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돈을 막 쓰게 되더라고요. 돈이 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 덜 쓰게 됩니다. 20만 원짜리인데 잠깐만요. 세 드릴게요. 착착착착착착착 세 보세요. 이런 식으로. 뭐 나쁜 건 아니긴 한데
좀 비슷하게 저는 신용카드를 안 쓰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약간 이런 것 때문이에요. 후불 결제를 안 하는 거. 네, 그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알겠습니다. 배성재 10 오늘 리빙 포인트를 생방송을 함께 하셨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 주세요. 네,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보내주셨습니다. 먹고 남은 라면 국물로 계란찜 해먹기 김준현 유민상 그리고 배성재님, 황태채 넣고 참기름 한 방울 7164님, 김치 시즈닝 넣기 김형욱님, 후추 넣어 간 맞추기 2631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돈 아끼는 법,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며칠 후 빼기 3380님, 하루에 10,000원씩 자동이체 적금 들기 4639님, 물건 가격 국밥으로 환산하기 김지훈님, 현금을 사용하면서 돈 나가는 거 직접 보기 8579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음 주가 리빙 포인트 코너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텐 5주년을 맞아서 이 윤태진 씨 코너 개편 예정이니까 리빙 포인트는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고 네. 그래서 참여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많이 자, 해주세요. 마지막 주제는 뭔가요? 첫 번째는 친구들이랑 놀러가서 재밌게 놀려면 무엇 하는 게 좋다. 두 번째, 춘곤증을 극복하려면 무엇 하는 게 좋다입니다. 화요일 게시판에 주제 올려놨으니 미리미리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춘바 남이춘 떠나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안녕. 자 끝인사 해주세요.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